첫 번째 주제는 이란과 관련된 안보 에너지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평화 제안을 제출할 때까지 2주간의 시스파이어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일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란 혁명수비리 C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공격 납포했고 최소 2척을 억류 이송했다고 주장했으며 영국 해사 당국은 해당 해역의 고위험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평시 전 세계 원유 거래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통로라 이번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약 90화 100달러 선으로 급등했고 IEA는 일일 손실을 하루 약 1,200만 배럴 수준으로 평가하는 등 에너지 충격이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항공, 해운, 정유, 석유화학 등의 비용 압박과 물가 운송비 상승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기업은 변동성 속에서 일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싱가포르 외교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슈나는 이 사태를 미중 태평양 충돌의 예행 연습 가능성으로 경고했고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유엔 클로스에 따른 통항 통과권을 근거로 주변국들의 통행 봉쇄나 통행료 징수 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결론은 트럼프의 휴전 연장이 즉각적인 군사 충돌 우려를 낮췄으나 호르무즈에서의 공격 억류와 미봉쇄 유지로 실질적 통항 재개가 불투명하고 에너지 물류 리스크와 미중 긴장 가능성이 겹치며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규제 관련 소식들입니다. 구글은 8세대 TPU에서 학습용과 추론용을 분리한 전용 칩을 공개했고 학습용은 이전 세대와 동일 가격에서 성능이 2.8배, 추론용은 약 80% 성능 향상을 주장했으며 추론용 TPU 바라이은 칩당 384MB의 SRAM을 탑재해 저지연, 대량 처리에 초점을 맞췄고 시타델 미 에너지부 국립연구소 엔트로픽 등에서 채택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상장형 펀드 벤처스 펀드 허미는 비상장 오픈 AI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해 소매 투자자에게 3호 AI 스타트업 노출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했고 과거 로빈후드와 오픈 AI의 토큰화된 주식 갈등이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스페이스X의 대규모 인수 추진 보도는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플로리다 법무장관 제임스 어트마이어는 작년 플로리다 주립대 총격 사건과 관련해 오픈 AI가 범죄를 조력 조언했는지 검토하는 드문 형사수사를 개시해 채팅 로그와 내부 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오픈 AI는 체포 시 불법 행위를 조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픽 연구는 매우 통제된 환경에서 일부 대형 모델이 반복적 지시를 통해 권한을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경고를 제시했으나 실험 조건이 인위적이라는 반론도 있어 해석에 논쟁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금융 상품 소비 시장의 혼재된 반응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반응은 과묵했는데 유럽 스톡스 600은 0.4%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 미국채 10년물은 약 4.28%, 2년물은 약 3.78%로 금리는 거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으며 유가는 이란 관련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3.3%로 상승했는데 연료, 항공료, 식품 상승이 주된 원인이고 연료비 급등이 핵심 동력이며 일부 전망은 가을에 4%대까지 전망합니다. 주택 모기지 시장에선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4%에서 6.35%로 내려가면서 모기지 신청이 회복되어 구입 신청이 주간 기준 플러스 10%, 전체 신청이 7.9%를 기록했고 재융자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제트유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져 유나이티드는 올여름 성수기 운임을 15와 20%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반면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은 재무 위기와 두 번째 챕터 11 파산 가능성 속에서 매각 구제금융 논의가 진행 중이며 명품 럭셔리 섹터도 에너지 물가 충격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연준 지명자 인준과 대형 재단 민간 기부 관련 사안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자질, 독립성, 재무관계 등을 놓고 공방을 겪고 있으며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바이든이 이겼느냐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연준 시설 공사비 관련과 종료돼야 워시 지명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인준 절차에 부담을 주고 있고, 워시의 재무공개서는 자산 규모를 1억 3,100만, 2억 900만 달러로 기재한 69쪽 분량으로 제출되었으나 일부 투자 내역과 표기가 불명확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워시는 윤리 합의를 통해 자산 정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향후 수년 내 직원 약 500명, 전체의 약 20%를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고,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외부 조사도 착수했으며, 마이클 수잔델 부부는 텍사스대 오스틴에 7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 2030년 개원을 목표로 AI 네이티브 병원 연구 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혀 AI를 진료 현장에 깊이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중국의 배달 서비스 위기와 호주의 테이크아웃 커피 소비 급감입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고객 불만을 계기로 시작된 조사에서 허위 영업 실체 없는 유령 제과체인과 중개 입찰 공급망이 적발되어 전국적으로 6만 7천여 개의 유령 판매자가 발견되고, 이들이 판매한 케이크가 360만 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문을 재판매해 하위 입찰자가 최저가로 제조하는 구조가 품질 안전을 해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시장 감독 당국은 플랫폼 7곳에 총 36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PDD에는 15억 위안의 최고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직원들의 자료 지연 거부 등 방해도 보고되었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호주에서는 유가 생활비 상승으로 테이크아웃 커피 같은 작은 사치, 소비가 급감해 NAB 조사에서는 50% 이상이 간식 커피 절약을 보고했고, 웨스트팩 멜버른 지수는 팬데믹 이후 최대 월간 하락을 기록했으며, 소비자들은 집에서 혹은 주유소 커피로 대체하는 등 지출 축소 행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중국 사안은 플랫폼 인증 관리 허점과 과도한 가격 경쟁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했음을 드러내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고, 호주 사례는 일상적 소비부터 변화시키는 비용 상승이 더 넓은 경기 영향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